안녕하세요. 영국 달팽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냐면요. 상담을 정기적으로 좀 받으셨으면 하는 직업군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상담이라는 게 꼭 상담사를 만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내려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상담이 친구가 되어도 상관이 없고 뭐 가족이 되어도 상관이 없고 같은 직장 동료여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담이 아니라 사실은 좀 편안하고 가볍고 그러면서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상담, 이렇게 말로 하는 상담이 됐던 어떤 치료적인 활동을 하는 테라피적인 상담이 됐던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직업군이 있는데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직업군. 그러니까 바른 이미지, 뭐 좋은 이미지, 상냥한 이미지, 뭐 어떤 이미지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직업군들이 있죠. 언뜻 바로 떠오르는 건 연예인들, 그리고 저는 교사분들 상담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사분들도 상담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혹은 계절에 한 번.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이미지를 입고 살아야 되는 직업군은 혹은 자기 자신이 바라는 이미지가 좀 강렬하게 있는 직업군, 이미지가 강력하게 있는 상태에서 그 역할을 해내고 계시다면 계절에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체크할 수 있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왜냐면요. 지금 내가 가져야 하는 이미지가 있다는 건 첫째로 부담이 된다는 거. 부담, 어떤 종류의 부담이라도 이 부담이 지속적이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 이미지라는 게 나와 다를 수 있어요. 나 자신이 정말 편안할 때 가지는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계속 이렇게 옷으로 입고 계속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옷처럼 그 주변의 분위기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데, 나의 진짜와 조금 다르거나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방향의 이미지가 된다면 어느 순간 진짜 나 자신의 정체성과 맞부딪히면서 혼란이 오게 될 겁니다.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가져야 하는 이미지, 내가 갖고자 하는 이미지, 내가 갖고자 하는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은 정체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친한 친구가 있거나 친한 가족이 있거나 마음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어요. 내가 친절하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들, 항상 내가 올바른 생각을 보이지 않아도 되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을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게 바로 상담의 순간입니다. 자, 어떤 선생님께서 직업이 선생님이신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 직업을 정말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 개를 다 찾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외부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스트레스적 상황이 들어올 때. 두 번째는요, 내 내부적으로 내가 채우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스트레스적인 자극이 오거나 내부에 내가 가지고자 하는, 내가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못 채우거나 혹은 채우고 있던 게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뭔가가 들어왔는지 내 안에서 뭔가 구멍이 났는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개를 찾아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 직업을 병행하는데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이 직업이 주는 어떤 스트레스, 어떤 중압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 직업을 수행하는데 스트레스가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걸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이 직업을 완수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나 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들이나 활동들은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채우지 못했던 것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스트레스인가, 뭐 이런 걸 다 찾아봤는데요, 별게 없었습니다. 자, 외부의 상황이 아니었고 내부적으로 내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힘듦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과거의 어떤 일들을 채우려고 되게 노력하면서 이 순간 그 모든 장면들과 마주함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오는 게 아니었다면 결론은 하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의 존재감,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 자리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직업을 행하고 있는데 자꾸 그 존재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는데 그것들의 위협을 받고 있거나 나의 존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없을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정체성이란 건 뭘까요? 정체성은 한마디로 나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의 모든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방식, 내가 옷 입는 방식,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방식, 어떤 가치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면 나는 또 이렇게 반응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내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의 사람들, 어떤 그룹의 사람들, 그들의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먹고 마시고 말하고 그다음에 행동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존재하는 동안에 표현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들, 사고와 행동의 모든 것들, 그것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 나는 이렇게 행동한다.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면 나는 나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다. 나의 정체성이 잘 형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상황은 편하지 않은지, 나는 이렇게 옷 입는 걸 좋아하고, 나는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고, 난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고, 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이 없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이런 게 견고하다면 이게 정체성이 잘 형성되었고 정체성을 잘 찾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경험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으로는 내가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았는데 정말 그 상황이 되니까 나 다른 행동을 하더라 라는 걸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경험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정리할 수 있다면 정체성은 견고하게 형성이 되고 또 정체성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축복이고요. 또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한 시간들이고 기회죠. 그런데 이제 다른 역할을 하면서 그 이미지에 맞춰서 계속 살고 있다면 내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아닌 거기 때문에 정말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지? 존재성에 대한 얘기는 다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근데 그 느낌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 기분이 별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난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이 불편한지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난 이게 좀 불편하구나, 난 이게 좀 좋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는 순간이 나 자신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나 자신과 만났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네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좋고 싫은지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경험들을 정말 많이 주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은 양적으로 우선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양적으로 주어진 경험들이 질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난 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을 가지는 건 질적인 기회들이죠. 그래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관찰한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는 남하고 하면 쉽게 되죠. 질문을 던지고 하면서 말을 해야 되니까 또 자기 안에서 생각을 하고 이러죠.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면 알아내는 것들이 잘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도 중요하죠. 꼭 타인이 아니어도 자기 자신과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들에 대한 주제는 언제나 나 자신일 수 있으면 정말 좋죠. 나는 어떻더라, 나는 이럴 때 기분이 별로더라, 나는 이럴 때 힘들더라, 나는 이럴 때 불편하더라,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계속 불편하다라는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사람이 있으면 정말 행운인 거죠. 그래서 직업은 직업이고 너는 너고, 그렇지, 그래 우리가 뭐 다 좋은 걸 할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너가 아닌 모습으로 그걸 살아가느라 너 애쓴다, 너 힘들겠다, 힘든데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그런 모든 애쓰는 순간들이 사실은 자신의 성장이 되는 순간이고, 그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응원할 수 있는 순간이죠. 싫은데도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 그 힘은 책임감이고 인내심이고 모든 것들을 말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정받고 수용받고 그래서 공감받고 그래서 응원받고 지지받고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휴식이 정서적 휴식을 주고, 정서적 휴식이 또 신체를 쉬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몸과 마음은요 진짜 하나예요. 계속 교차되어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서로를 좀 도와야 돼요. 뭐 몸으로 쉬는 거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쉬는 게 항상 밸런스 있게 좀 맞춰져야 됩니다. 자, 이분이 교사로 계시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에게 주어야 하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일에 올바른 행동, 그리고 창량한 행동, 계속 이런 행동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계속 하시면서 사신 거죠. 그래서 본인의 진짜 본연의 모습을 드러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의 직업이 선생님 자신이 되어버렸네요. 교사라는 직업이 선생님 자신, 선생님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이 교사라는 그 위치를 살아내는 것, 그것만 열심히 하시면서 선생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없는 건 아닐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해서도 안 되고, 열심히 진득하게 받아내면서 책임감 있게 그 역할을 수행해내는 모습을 보여야 했고, 항상 좋은 모델링을 해주기 위해서 강인하고 인자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지속적이면서 늘 일관된 모습을 보이셔야 했어요. 마음 터놓고 다른 학생들 혹은 다른 선생님들 혹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아주 작게 이렇게 불평을 한다거나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되는 순간들을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조금 이게 버겁다고 생각이 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순간들을 좀 만나보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실 곳을 좀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에게 이 선생님, 이 학생들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는 것 드러낼 용기가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친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불평도 하고 조금 흐트러진 모습도 보이고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가족들에게도 열 수가 없고 친구들에게도 열 수가 없고 그 어느 곳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다면, 이 드러내는 것을 연습하시는 게 필요하죠. 내가 아무리 이 상대방을 친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까봐 걱정이 된다면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나를 진짜로 들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먼저 경험을 하셔야,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한 발 한 발 조금씩 연습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훈련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사나 심리치료사를 만나셔서 이야기를 해본다는 그 행위 자체를 연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방어 기제를 좀 내려놓고 진짜 나를 조금 만나고 진짜 나의 옷을 조금 입을 수 있고 진짜 나의 분위기 속에서 조금 숨 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이 몸이 해야 합니다. 이 몸이 경험을 해야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들에게 아주 조금씩 이야기를 하면서 일상에서 조금씩 숨통을 트이면서 지낼 수가 있어요. 상담사나 심리치료사들은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잘 하지 않으면 이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인격, 이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격을 제대로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는 척, 판단을 하지 않는 척,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방어 기제가 우리 자신들이 되는 것을 막아서고 있고, 방어 기제를 너무 열심히 쓰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잘 기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면, 이야기를 주고 받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몸이 그것을 제대로 경험을 합니다. 진짜 내 모습, 그 모습대로 내가 살아내고 있는 순간들을 좀 자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이고 나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게 연예인들과 교사분들인데요. 특히 어린아이의 연예인인 아이돌 준비생들, 얼마나 힘들까요? 이 아이들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직 다 발견하고 찾지도 못했고, 그래서 형성이 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이미지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게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런 이미지들이 자기가 원했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 게 신나기도 하고 즐거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체성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 시간도 뺏기고 있고, 그리고 혹시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느끼고 있었던 아이들이라면 자기가 아닌 순간들을 계속 만나야 돼요. 자기가 아닌 순간들을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들 때마다 연예인들은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어린 아이들 25살이 되기 전의 아이들이 자기가 입어야 되는 이미지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나중에 본인의 정체성을 찾는데도 어려움을 가지고요. 그리고 정체성을 찾았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기도 해요.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나가고 있는 게 내가 너무 내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수치스럽고, 그리고 내가 아닌 모습을 계속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일로서 만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이미지를 보이는 것 어느 정도 필요하죠. 사회적 기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정도의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서 나랑 친한 사람을 만날 때 보여야 되는 나의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직업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보여야 되는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실험을 하는 순간들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제공되지 않아요. 실수를 조금 하게 되면 그 타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연예인이 되는 아이들은 실수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회, 이 모든 기회와 시간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들인데 이 시간들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작은 실수를 하고 나서 용납되지 않는 환경에 있어요. 댓글을 잘못 적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물매를 맞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당하고, 그렇게 되면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존재가 드러나는 것, 내 존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내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에 위협을 느끼게 되면 이 아이는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을 쉬는 게 아닌 감정을 느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심리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 내가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모르는 혼란스러움, 내가 나일 수 없는 불편함, 감옥.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지? 나는 나로 존재해도 되나?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건가? 죽은 건가? 나는 껍데기인 건가? 나는 속이 있나? 그리고 이걸
나도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의 기대에 의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이미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정말 자기 자신이 되는 순간을 만날 수 있는 판단과 평가가 없는 공간, 그런 곳에서 자기 자신으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혹은 계절에 한 번, 계절이 넘어갈 때마다 나 자신에게 새로운 분위기의 옷을 입혀주는 편안한 공간을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한 번씩 상담사들을 만나는 것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사분들, 연예인들, 특히 아이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미지, 그것들에 대한 부담, 그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시간, 우리가 직업을, 우리가 가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 7일 동안 그 직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한다는 것에서 오는 육체적 피로뿐만이 아니고요. 바로 그 이미지를 계속 입고 살아내야 하는 정신적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주 5일 동안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이틀 동안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 5일 중에서도 하루에 8시간, 9시간, 10시간 정도 일을 하고 나면 집에 와서 그 역할, 그 이미지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 학교에 가면 사회적인 역할,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받죠. 학생으로서 그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압력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 조금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 오면 내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엄마, 아빠, 내가 조금 투정을 부리고 내가 좀 짜증내는 말투를 던지더라도 어우 너 짜증났네 라고 한 번은 들어주고 편안한 공간이 제공되면서 또다시 교육의 공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가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 또한 사회생활을 하던 모든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맞는 이미지를 입어내고 있는 중이라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피로가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벗을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집이라는 공간에 오면 조금 편안해야 되고요. 좀 짜증도 낼 수 있어야 되고요. 조금 투정도 부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집안에서 이 모든 공간이 굉장히 교육적으로 압력을 받는 공간이라면 이 아이에게는 자신만의 방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그 역할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그런 역할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도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비단 애들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엄마의 역할을 하면서 입고 있었던 이미지, 그것 때문에 어려웠던 부담감들, 아빠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기만의 공간은 꼭 있어야 돼요. 방이어도 좋고요. 화장실이어도 좋고요. 어떤 그 거실의 한 코너, 자신만의 그 책상이어도 좋고요. 좀 힘들 때마다 가서 쉬고 싶은 공간이 있는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없다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몇 군데 집에서도 있는데요. 저는 화장실을 좋아합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화장실 이제 변기 앞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좀 넓은 공간이 있어서 욕조 옆에 그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 앉아서 책도 읽고 거기에서 저는 명상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이 굉장히 저에게 편안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주방의 어떤 한 코너, 거실의 한 코너, 혹은 베란다 발코니, 뭐 이런 곳이라도, 뭐 자기만의 침실, 뭐 이런 공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공간에 가서 나는 좀 여기서 편안하다, 이렇게 우리 두뇌를 훈련시킬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힘들 때마다 저 공간에 가면 좋더라, 나는 힘들 때마다 저 공간에 가면 편안하더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힘들 때마다 저 공간에 가면 우리 몸에서 정서, 안정의 호르몬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의 부담감은 계속 오래될수록 우리에게 힘든 피로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항상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정신적으로 휴식이 정말 필요하다, 이것을 꼭 알고 계시고 그것을 위한 공간을 꼭 만드시고 그것을 위한 활동을 꼭 행동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모두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들이 가지는 그 이미지를,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해내느라 너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지지해 줘야 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휴식이 될 수도 있고 휴식을 주고받는 품앗이를 많이 하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좀 던져드리고 저는 또 제 역할을 수행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천천히 부드럽게 존재할 수 있는 순간들이 틈틈이 제공되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영국 달팽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